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현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2021년 제1회 시니어 IP 스타트업 로드데이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이지입니다. 네, 한국발명진흥회는 올해부터 수준 높은 기술과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보유한 시니어 계층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니어 IP 스타트업 로드데이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은퇴 후에도 적극적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일명 액티브 시니어의 활약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전시 시니어 IP 스타트업 로드데이 행사는 이번 대한민국 지식재산 행사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 13개의 기업이 이틀에 걸쳐 바로 이곳에서 IR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발표를 진행할 기업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시니어의 관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적인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계 소재 분야의 G&D 조광호 대표님께서 하이브리드 정밀 감속기에 대한 제품과 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첫 발표시인데 큰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G&D 대표 조광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감속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감속기의 문제점을 해결한 그 새로운 감속기를 5분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발표하기 전에 일정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정밀 감속기는 감속기에서 감속과 제동 그리고 재료 백내시가 가능하고 전력 소모가 작은 감속기입니다. 이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승강기에 적용된 그 감속기 예를 들면요, 화물용 승강기와 승객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용 승강기는 웜 기어를 사용하고요, 화물용 승강기는 스퍼 기어를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궁금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웜기어 를 설명드리면, 웜기어는 어떤 물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충격이 없죠. 근데 스퍼기어는 오르락 내려갈 때 동력이 끊기면 순간적으로 제동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객용 감속기를 웜기어를 쓰고 화물용 승강기는 스퍼기어를 씁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효율적인 문제입니다. 스퍼기어는 효율이 96에서 98.5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웜기어는 효율이 안 좋은 기어예요. 밑에 보면 원통 웜기어는 30에서 90까지 이 효율이 낮게 나옵니다. 효율적인 문제와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안정성의 문제인데요. 스퍼기어 같은 경우는 정지 및 구동 시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동력 끊김, 순간적인 동력 끊김이 발생해서 충격이 발생합니다. 불안전한 구조죠. 그런데 웜기어는 물건을 오르락 내려갈 때 잡은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안전한 감속기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스퍼기어 같은 경우는 효율은 좋지만 안전이 불안전하고, 웜기어 같은 경우는 효율은 떨어지지만 안전에는 좋은 감속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승객용 감속기에는 웜기어를 쓰고 화물용 감속기에는 스퍼기어를 씁니다. 기존의 이런 문제점의 감속기를 이번 그 하이브리드 정밀 감속기에서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감속기 자체에서 효율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감속기입니다. 네. 사용처로는 풍력 발전기, 로봇 관절, 크레인, 기시 주차장, 산업기계, 에스컬레이터 모두 중력이 작용하는 기기들에 쓰이고 있고요. 특히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 대형 같은 경우는 기계식 그 감속기를 쓰면서 브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쓴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추운 겨울에 날씨가 떨어지면 브레이크가 결로 현상이 발생해서 제어를 못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정밀 감속기 쓰게 되면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현재 투자 전략으로는 엔젤 VC와 인수합병 그 다양한 그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정밀 감속기는 유선기형 타입과 배별 계열 타입 다양한 그 메커니즘이 존재하고요. 예, 현재 특허 등록은 5건이 돼 있고 PC 출원은 2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원은 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아직은- 마이크 네,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해가지고 시품 이제 제작 곧 마무리되거든요. 예, 마무리 나온 단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용과 승강기용에서 이제 스파워 기어랑 웜 기어가 각각 뭐 효율 안전 문제로 각각 쓰이는데 이 기어 시장이 굉장히 오래된 시장인데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을 만한 시도를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유수한 경쟁 업체들은 왜 이런 거를 시도를 안 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네네. 지금까지 그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그 멈추는 방법은 저항뿐입니다. 저항을 줘서 멈추죠. 마찰 저항, 유체 저항, 자기 저항. 지금까지 이게 쓰이던 저항 방법이요. 근데 제가 개발한 그 새로운 저항 방법입니다. 균형 저항 방법이죠. 회전하는 물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회전을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힘을 가하게 되면 멈추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저항 제동 방법을 이제 제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구현했다고 봐야 되죠.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사용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경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제 경력은 중장비 경력 한 7년 정도 되고요. 이번 그 제조업체에 그것도 한 7년 그리고 저 창업 경력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 중장비와 기계 쪽에 근무하면서 지금 감속기 관련된 기술을 이제 익히게 됐고요. 네. 다음 질문. 예.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상으로 조광호 대표님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광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두 번째로 기계 소재 분야의 코리아 산마우 메디컬 주식회사 윤한철 대표님께서 사용자 양치 요구에 맞게 칫솔모의 각도가 변형되는 칫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코리아 산바오 메디컬 주식회사 대표 윤한철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연달비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는 2020년 9월 1일 날 인천항만공사 인천대학교 주관에 인천에서 다시 한 번 더 창업경진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동년 5월 18일 날 제도전 성과 패키지 선정으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 8월 26일 날 시니어 기술 기반 창업 지원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 문제점입니다. 1년간 환자의 내방 순위가 치과 질환자가 1,800만 명, 감기 질환자가 1,700만 명입니다. 환자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치과 관련 장비도 기술력도 발전하는데 치과 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매일 양치를 하는데 왜 우리는 치과 질환자는 계속 증가하느냐? 그에 대한 답은 눈에 보이는 치과 25%만 양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양치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세균 및 찌꺼기가 돌처럼 쌓여가지고 치석이 되고 이게 나중에 지주염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과 문제는 단순하게 치과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장 질환, 당뇨, 폐렴, 치매, 남자분들의 성기능 장애까지도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딱히 내가 문제가 없는데 아프다. 그럼 치주염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은 돌처럼 굳은 치석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나면은 새살이 돋아서 이것을 메꿔야 되는데 이것이 메꿔지지 않는 겁니다. 노화돼 가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나중에는 쌀알 한 톨까지도 이게 박히게 됩니다. 기존의 일반 칫솔과 전동 칫솔로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양치하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칫솔은 미세모와 칫솔의 각도를 변형시켜 가지고 기존의 칫솔보다 좀 더 깊은 곳까지 양치를 할 수 있는 기능성 칫솔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1도부터 플러스 33도까지 양치를 하면서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능이 하나의 칫솔 들어 있고 5가지 모드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운틴 모드는 산처럼 양날을 모아가지고 입속 깊숙이 어금니 뒤쪽에 청소하기가 양호하고, 커버업 모드는 치아를 3면이 감싸듯이, 스탠다드 모드는 기존의 칫솔과 똑같은, 건 클리닝 모드는 날개를 약간 펼쳐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마사지 모드는 잇몸과 혀의 태에 청소하기에 편리합니다. 저희는 레드부터 실버까지 다양한 칫솔모의 강도를 조절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칫솔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아닌 고급 플라스틱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을 입체적으로 완벽한 설계를 통한 칫솔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쟁사 분석입니다. 현재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특별한 기능성이 없이 야광 칫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야광 칫솔, 캐릭터 칫솔, 비즈 바건 칫솔 등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기능성은 없는 칫솔들입니다. 근데 가격들은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가 됩니다. 목표 시장 분석은 저희가 40대부터 60대 주부층으로 잡고 있고, 칫솔이기 때문에 다양한 판매망으로 쇼핑몰, 치과, 병원 운영까지 저희가 판매를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첫 해 월 3만 개, 연간 30억 원, 10년 후에는 월 600만 개, 연간 96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치과대학과 임상을 통한 의료용 칫솔로 인증받고 4형, 5형 업그레이드 제품을 개발하고 유명 디자인이 참여한 제품이 아닌 예술품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상 가격대가 얼마고,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쉽게 베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돼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미국 킥스타트 크라우딩 펀드를 시작을 하는데 미국에서 판매 가격이 18달러입니다. 시장 진입 가격은 50% 할인된 9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 일본, 호주, 유럽을 저희가 주요 타겟으로 잡고 있고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쉽게 카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안쪽에 약간 더이세트 돼가지고 이거를 모으고 벌어지는데 이 각도 5도 차이 때문에 저희가 설계사들하고 좀 싸운 적이 있는데 이 5도 차이로 이래갖고 자동으로 사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고, 저희 칫솔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칫솔인데 이렇게 180도 구부려도 다시 원복되는 부러지지 않는 칫솔입니다. 건강한 칫솔이고 중국 애들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은 쉽게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따라온다 하면은 짝퉁시켰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대박이 났다는 소리고, 저희가 따라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4형이나 5형이나 저희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시장에 이제 반응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허는 어떻게 보유하고 계신지 특허 좀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국내 특허 한 건, 디자인 4건, 상표 3건. 내용이 예, 특허는 어느 쪽을 중심으로 특허가 나와 있나요? 특허 아, 내용. 특허 내용이요? 특허는 그 변형 시설을 해갖고 칫솔 각도가 모여지고 벌어지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구조 쪽에 특허를 네, 갖고 맞습니다. 계신 구조 거죠? 쪽에 중점 두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네, 질문 사항 있으신 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꼭 이걸 제품화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라이센스로 칫솔 브랜드에 좀 네임드 있는 곳에 라이센스를 팔면은 뭐 개당 얼마씩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동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을 VIP 조사를 했을 경우에 칫솔을 그 마트에서 뭐로 그 첫째 구매를 하냐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브랜드를 생각하는데 브랜드는 별 5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은 디자인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세 번째가 내가 안 써본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장을 장악하는 LG 생활건강이나 애경이나 뭐 우리가 아무리 패시픽이나 그 대부분 그런 업들이 그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최소한의 마트에서 50원짜리 경쟁을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소량으로 판매하는 극소수 한 5% 미만의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요즘은 유통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이 아니고 온라인 유통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그 대형 기업한테 그 납품할 생각은 별로 없고 저희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하는 게 원래는 B2C인데 B2B를 그 추구하는 방향이 각국에서 칫솔을 남녀노소 인종차별에서 다 쓰기 때문에 각 유통업자들이 저희하고 계약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미국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네네 한 분. 저희 칫솔 그 사용법이 그 밑에 스위치를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구강 내에서 저희 모드의 그러니까 위에가 바뀌는 형태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지손가락 하나 가지고 양치를 하면서 자유롭게 변형을 하면서 닦여 나가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제일 안쪽을 일단 우선 닦고 그 다음에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아주고 약간 벌려서 치아를 감싸듯이 해서 전체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약간 더 벌려서 한 번씩 훑어주고 마지막으로 제일 벌려갖고 잇몸 마사지가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한 치아가 되기 때문에 잇몸 마사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혀의 태 구강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게 구강의 혀의 태입니다. 혀의 태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잘 풀리셨나요? 네, 궁금증이 잘 풀리셨나요?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신지? 네네. 그러면 네 이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지금 여기까지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로 세 번째로 정보통신 분야의 GPS 패밀리 김현수 대표님께서 GPS 음영에 의한 드론 및 자율주행 차량의 특이 성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독립형 GPS 신호 장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윤한철 대표님,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GPS 김현수 대표님, 패밀리 네. 김현수입니다. 저희는 그 개인 사업자 GPS 패밀리로 시작해서 저희가 전통으로 제일 잘하는 GPS 분야, 그 위치 기반 서비스 분야를 사업 발굴을 하고 확장을 하다가 기람테크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GPS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계산하는 그 시스템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의 가장 핵심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실내 구간, 건물에 의해서 지금 이 장소도 GPS가 위성 신호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 실내에서 항법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지금까지는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UWB 같은 그런 것들이 RTLS라는 시스템으로
공급이 많이 됐는데 얘네들은 장소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GPS는 포지션을 알려주는 장비인데 그래서 항법을 못하는 거죠. 내비게이션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차량이 뭐 와이파이 기반으로 항법을 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자율주행 차량은 GPS 기반의 램프 센서 쓰고 라이다 이런 영상 기반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자율주행 차도 나중에 보면 GPS가 엉망이 되면 자기 위치를 제대로 못 찾아가는 도심제도의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SPG가 GPS에 거꾸로 읽은 겁니다. SPG는 GPS가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거꾸로 해서 리버스 방식으로 위치를 알고 있는 지점에서 RF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서 저희가 GG라고 불렀습니다. GPS 시그널을 제너레이션하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터널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터널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저걸 설치하고 배선하고 하는 업체들이 대형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저희가 준 제품 저거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뻥 튀겨서 한 500만 원에 팔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하고 터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DRGG라는 개념의 새로운 그 또 창의적인 그런 그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 개념은 그 자율주행차가 복합항법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빌리티를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터널에서 그 버스가 또는 KTX가 이동을 하는데 저 지지 가지고 하면 특히 KTX 그 열차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잘 안 들어가서 신호를 못 받는 환경이 되고 근데 그런 환경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치를 연속적으로 넣어주는 어떤 1초 간격의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그거를 RF를 만들어주면 실시간으로 한 500mm 이내, 300mm 이내에 프로세싱 타임만 가질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내가 움직이는 차량에서 RF를 그 승객을 향해서 쏘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객 승객용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 서비스 에리어도 기존의 인프라가 아니라 그 모빌리티를 갖는 그 열차, 버스, 승객용 서비스용 그리고 이거는 국내에만 머무르는 SI 사업이 아니라 그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장착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항법부에 램스 센서라든가 이미지 센서 아니면 지도, 맵 매칭을 이용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위치를 만들어내면 그거 가지고 신호를 만들어서 그 RF를 쏘면 그 차량 안에 있는 승객들이 자기 폰 가지고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고 또 열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기존의 지지가 그 속도를 못 쫓아갑니다. 근데 DRGG 개념으로 만들어내면 충분히 승객들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열차 내에서 자기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LBS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저희가 터널 내에서 DRGG라는 기법으로 열차에서 단독으로 쓸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DR의 알고리즘 그 정확도를 내는데 만약에 지지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 저희가 시험해 본 바로는 훨씬 더 정확해지고 더 우수해집니다. 그래서 병행이 가능하겠다는 그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터널 사업자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대상을 자율주행차도 사실 셔틀버스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먼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KTX 또 점점 그 터널 구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장 터널이 국내에서 얼마 전에 또 개통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쪽에 그 승객 서비스를 해주는 열차 쪽으로 또는 그 차량 쪽으로 그 버스향으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반 지하철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쓰겠고요. 특히 군사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쪽에서는 드론을 캡처하는데 그 드론 건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 신호를 쏘는 드론을 날리는 거죠. 드론 캡처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법인을 만들었고요. 1단계는 저희가 법인에서 더 필요한 연구 인력들을 끌어들여서 기초적인 투자를 좀 받은 다음에 저희가 단가로 한 2만 대 정도 팔 수 있다면 한 100억 정도는 매출을 할 수 있겠다. 2년 내에 또 3년 내에. 자,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은 뭐 투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이게 과연 성장성이 있겠냐를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제품은 기존의 그 장비
부터 해서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GPS 그 신호 장치까지 만들어내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국토부 과제를 2년짜리 4억짜리를 지금 받아서 1차 년도가 끝났고요. 그 과제를 통해서 다 만들어낼 겁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DRGG는 저희가 다른 경쟁사들이 있는데 경쟁사들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굉장히 그 기대를 걸고 있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관련된 기본 근간이 되는 특허를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IP 그 시니어 지원을 통해서 BM 개발을 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도 신규로도 출원해서 지금 PCT 해외 출원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반 특허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투자만 잘 이루어지면 저희 앞으로 저희 시스템 기술 구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수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마이크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완료 일정이랑 이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협의들을 하고 있는지 추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12월 중에 저희가 데모를 할 수 있는 데모 시스템 준비하고 있고요. 데모를 저희가 서부간선도로 새로 생긴 터널 있잖아요. 그 터널에서 차량에서 시험을 하면서 저기 데드 레코닝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에 의해서 할 거고 그 지금 과제를 통해서는 그 시스템을 소형화하는 프로젝트가 내년 말까지인데 올해 상반기 중에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고객사 데모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한 연구 개발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데드 레코닝 같은 그런 기술이 이전에 저희 회사 같이 또 동료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다시 모아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사전 협의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또 연봉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한 그런 투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럼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필기하고 계시는데 궁금하신 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관련해서 혹시나 지지 관련된 특허나 이런 분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잘 안 될 겁니다. 다 카피하고 있는 거고 핵심 기술을 하는 항법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신기술을 가기 위한 어떤 로드맵에서 그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또 어디는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서울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기반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 유치를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남의 것 갖다 베낀 거라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이 듭니다. DRGG가 여기 대사가 보기엔 진짜입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필기만 열심히 하시고 더 이상의 궁금증은 궁금하신 분 마이크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이 과거에 그 경력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내년도에 뭐 어느 정도 좀 매출이 가능하신지. 네. 예. 저는 GPS 관련된 항법 연구를 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기술연구원 출신이고요. 그리고 S&T 대우에서 내비게이션 항법 쪽 시스템 양산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텔릿 와이어리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국내 그 전문 업체에서 GPS 관련 또 데드 레코닝 관련 업무를 해왔고요. 그래서 항우연에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GPS가 지금 저희가 제안한 이 자체는 이게 꼭 필요한데 틈새에 있는 그런 기술인 거예요. 제가 전공을 28년 동안 했지만 요거는 꼭 하고 싶다는 거고 저희가 초창기에 창업해서 3천만 원 했고 작년에 3억 넘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30억이 돼야 되는데 10배씩. 근데 지금
한 10억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런칭하고 다른 대형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그 30억 가까이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다음 질문자 있으실까요? 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다면 네, 이대로 네, 김현수 대표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수 대표님.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의 주 오즈세파 오계동 대표님께서 세계 최초 유수분리 나노 필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른쪽으로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 마지막 발표자이십니다. 조금 더 중앙 쪽으로. 네, 좋습니다. 예,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마지막 발표인 줄은 몰랐습니다. 뒤에 쭉 계시는데 아마 조심 먹고 하시는 모양이죠. 저희는 세계 최초로 물과 기름을 직접 분리하는 나노 멤브레인 필터를 생산하는 오즈세파라고 합니다. 대표 오계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2006년부터 키스트와 협업으로 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양경찰과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포스코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지금 팁스 2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광경해가지고 환경부 K워터 주최 물산업 대전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고 발명의 날에 정부의 산업훈장 부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금 물을 걸러내는 방법은 사실상 흙으로 묻혀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렇죠.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것에 관한은 대책 없이 원시적입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 같은 것들은 매우 효율이 낮고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화학이나 바이오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화학제 같은 것들은 연한 100kg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소규모의 호수나 이런 데 이외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역시 생태계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죠, 대부분. 근데 저희는 이제 99.9% 회수합니다. 회수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차 오염이 없습니다. 흡착부는 전부 태워 없애는데 엄청난 미세먼지를 만들죠.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뭐 경제적인 거는 두말을 나이 같고요. 그리고 현재 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유황유 수거에도 탁월합니다. 현재 컨벤셔널한 방법으로는 저유황유를 걸러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미세 플라스틱 회수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못 틀게 되면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어야 했는데 가장 간단한 스쿠퍼로 물을 직접 걸러내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를 바로 직접 걸러낸다는 데 대한 이해가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저희가 반도체 장비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고 나면은 왼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나노 단위로 굉장히 높은 종횡비를 가진 표면체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표면체를 만들어내고 나면은 전과 후로 이렇게 사진이 보여주듯이 기름이 흡착이 되지 않고 기름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가장 신속하게 흡수해서 아래로 흘려보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연간 약 300만 톤 정도의 기름이 매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미디어에서 나는 단편적인 1년에 한두 번 날까 말까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연간 해경이 출동하는
오일 유출만 250건에서 400건 가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출동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동력선이 22만 척이 있는데 이 22만 척이 흘리는 기름이 바다에 연간 태안반도에 유출된 기름의 약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기름 유출은. 현재 그리고 이게 해양뿐만 아니라 산업화에도 이게 산업 인더스트리에도 계속해서 유수분리기들을 쓰고 있죠. 그 모든 식품 회사들은 거의 유수분리기를 다 갖추고 있고 절삭 가공하는 거, 물론 뭐 오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곳은 두말할 필요 없이 모두 다 이런 그 유수분리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생활 환경에서 쓰이는 것,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출되는 기름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기름 유출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고 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주변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스쿠프로 해양경찰서 자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하기 전에 이미 이런 조사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스쿠프로 10분간 작업을 해서 퍼낸 기름의 양이 이 흡착포 900장을 15시간 던져서 회수해서 건지는 양하고 같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이제 붐이라든지 그 대용량 유해수기, 그 다음에 솔번트 흡착포 이런 것들의 전 세계 시장이 2018년 기준으로 약 22조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쟁사들은 저희 경쟁사라기보다는 저희 제품을 앞으로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유수분리기 시장에서의 또 유수분리기 시장도 연간 약 10조, 90억불의 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들이 다 모두 큽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크게 세 부분으로 방제와 산업과 생활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제품들을 지금처럼 모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에 대해서는 이제 생활 주변에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고 저희 기술은 물과 관련해서 개발된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경쟁사 이런 비슷한 기술로 제품을 만든 혹시 경쟁사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없나요? 같은 이제 오일 스키머 이런 자기들 방식대로 옛날에 흡착 방식으로 만든 오일 스키머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직접 기름을 걸러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이제 지금 회사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회사 설립은 2017년 5월에 했고요. 예. 기술 이전을 실질적으로 받은 게 18년 1월에 받았습니다. 키스트에서 받으신 건가요? 예, 기술 예. 이전은? 키스트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 전에 키스트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연구 개발을 지금 계속 똑같이 해오고 계신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필터를 이용한 기계 기구 개발을 그동안 했었죠. 그러니까 대용량 유해수기, 그 다음에 펜서, 그 다음에 스쿠퍼, 이거는 다 해양경찰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나 해외나 다 정부 쪽으로만 드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B2G 사업인가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본 바로는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민간 방제 업체들이 주 역할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해양경찰에서 조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해양경찰이 주체가 되어서 민간 방제 업체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하는 일은 주로 경고하고 얼러트하고 모으는 기능이고
그다음에 방제의 실질적 역할은 민간 업체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팁스에 들어가실 때 지금 도와주고 있으신 주관 기관이 어딘가요? 예, 포스코에서 도왔습니다. 예. 그 이후에 투자한 회사가 있나요? EXT라고 예. 예, VCS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좀 정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할 만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그때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요. 지금 영업 예. 셋, 마케팅 셋이고 그다음에 기술 인력 셋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설비는 완전 자동이어서 사실은 2명만 있으면은 생산할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비로 한 개 라인으로 연간 약 200에서 250억 정도의 필터 매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로 만드는 그리고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해양에서 직접 작업을 할 때 그 전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부직포라고 하나요? 그거 흡착하는 예, 그거와 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에 작업 방식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그냥 떠내면 되는 거고 흡착부는 던져서 장대로 눌러서 기름들을 잘 묻히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고리로 직접 다시 사람이 이렇게 끌어올리죠. 빼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한 100톤 이하의 유출에는 아까 보여드린 스쿠퍼 이 뜰채로 떠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해양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 이상 유출됐을 경우에는 대용량 유해수기가 있습니다. 대용량 유해수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대용량 유해수기죠. 요거는 무게가 약 50kg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양 경찰이 여기에 왜 그걸 했느냐면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작업은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전 예, 방식하고 그럼요. 예, 예. 또는 뭐 아니면 대용량으로 하려면 기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대용량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시적으로 이 항구 같은 데 띄워두고 항구는 계속해서 기름이 그냥 선박에 서 있어도 기름이 유출이 됩니다. 그 프로펠러 샤프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개울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겁니다. 요즘 해경 같은 데서도 그 여경이 많아지면서 남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볍게 이걸 하나 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작은 스키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필트로 펜스를 만들면은 파도에 잘 뒤집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노트 송유까지 마쳤는데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다른 펜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으면은 와이어가 터지든지 아니면 뒤집어져서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속한 방제 작업을 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저기 기존에 닦는 거랑 그다음에 저희처럼 저렇게 뜰채로 뜨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유수 분리를 얼만큼 시킬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단위 같은 건 모르겠는데 퍼센테이지로 뭐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그게 퍼센테이지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저희가 스쿠퍼 그러니까 뜰채로 간단하게 10분 작업해서 푸는 기름의 양이 흡착포 900장 쌓으면 한 4m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4m 높이의 흡착포를 바다에 던져서 묻혀내는 기름의 양하고 같다는 게 해양경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거꾸로는 잘 안 돌아가네요. 아마 현장에서 보시면은 기름을 그냥 퍼내서 쭉 이렇게 훑어서 하는 것하고
흡착풀 이렇게 하나씩 다 던져가지고 갈고리를 물에다 담궈서 그걸 다시 또 집어내야 돼요. 집어내서 그걸 소각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교 불가죠. 이제 현장에 나와 보시면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대량의 오일 스필에는 저희들 기구를 씁니다. 그런 퍼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퍼내는 것들은 주로 이제 선박에 모두 유수분리기가 들어갑니다.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그런데 500톤 이하의 어선들 있죠. 오늘 어선들이 약 16만 척 정도가 있는데 그 어선들은 상시적으로 지금까지 기름을 흘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해경에서 그걸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책이 없는데 무조건 단속을 하게 되면은 어민들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경에서는 각 어선들마다 간단한 뜰채 같은 거는 구비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스쿠버 같은 것들은 그런 소규모 리필, 오일 스필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 방제에 들어가면은 대용량 오일 스키머들을 쓸 수 있죠.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 정리 충분히 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계동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1차 시니어 IP 스타트업 로드데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제2차 시니어 IP 스타트업 로드데이 행사에도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식사를 마치신 후 2시까지 네, 지금 부스로 복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대표님들 그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